네,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 날 잘 쉬고 계신지요? 오늘 이렇다라 방송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로이커님 모두 반갑습니다. 아이고 또 베로이커님이 첫 글을 써주셔갖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필기장님 안녕하세요. 예, 인천에서부터 또 3차 집회를 참석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라 방송 26년 2월 1일 방송. 아, 벌써 2월 달이에요. 한 달이 그냥 다 지나가 버렸네. 참, 시간이 빨리 가요. 우리가 지킨다. 한동훈은 우리가 지킨다. 한동훈 지지자들 여의도 포위 세를 과시하면서 결집을 했다. 여러분 보이시죠? 네, 사진을 갖다 제가 캡처해 갖고 완전히 그 여의도를 포위한 인간의 띠로 포위한 뭐 그전보다 한 두세 배 모였다고 그러니까 한 20만 명 이상 모인 것 같습니다. 예, 토크 콘서트 예매 오픈 1시간 만에 2만석이 매진이 됐다. 지금 잠실 체육관이 2만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최대 2만석까지 들어간다. 그런데 오픈 1시간 만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1시간 7분. 그건 이제 주관하는 아레나 스타라는 거에서 공지를 띄웠는데, 한동훈 콘서트 2026 안내 예매 오픈 1시간 7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 정말 대단한 열기 아닙니까? 음? 정말 정치인 중에 어느 누가, 한국에 존재하는 정치인, 어느 누가 1시간 만에 2만석을 갖다가 이거 뭐 그냥 간 게 아니라 판매한 거 아닙니까? 돈 주고 사는 건데, 정말 엄청난 열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나씩 한번 열정TV님 일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부기님 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아 알석이 참 있다. 아이고 예 토콘솔트 알석. 두 번째 줄요. 아들도 못했는데 아들 여친이 해주세요. 지난번에는 아들이 해줬고 이번에는 여친이 해줬고 야 정말 삼필귀정님 빨리 눈치를 좀 채셔야 됩니다. 여친이 그렇게 목숨 걸고 알석을 갖다가 구해줬다. 그거는 뭐예요? 빨리 결혼시켜 주세요. 그런 뜻 아닐까요? 예? 어머니,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팬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좀 결혼시켜 주세요. 그런 얘기 아닐까요? 해석을 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삼필귀정님. 김영희님, 모두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영희님. 자, 오늘 정말 이 주말 내내 지금 한동훈 이슈 때문에 정말 모든 정치인이 다 깜짝 놀랐다. 예? 그렇게 한동훈이 지금 뭐 당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뭐 쫓겨나고 지금 처지가 아주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그렇게 받는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동원하는 거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윤석열 구속되는 일이 많이 할 때 무슨 뭐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동원을 해서 뭐 교인들 동원하고 청년을 동원하고 이게 조직을 갖다 이용해 갖고 해서 모인 게 몇 명이냐 뭐 대구 집회 뭐 무슨 부산 집회 그런 거에 그냥 1만 명, 2만 명 정도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뭐 조직이 움직인 것이다. 조직이 한두군이 조직이 어디 있어? 위드훈이 위드훈이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팬클럽이지. 그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20만 명이 모였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다 놀랐대요. 급하게 국힘에서 결정된 게 뭐냐?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 급하게 의총을 열게 됐습니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의총을.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정치인들은 정말 그런 거 같아요. 누가 내 배지를 달아줄 수 있냐고. 야, 저러다가 저거 한동훈이 다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빨리 한동훈한테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국민의 인기가 저 정도 높으면은 제2의 김영삼 되는 거 아니야? 의총에서 내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두고 보면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동훈 앞에 이제 줄을 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 보여드린 대로 아주 이건 이제 영상인데요. 영상의 일부를 갖다 이제 캡처를 이렇게 한 건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이 많은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쭉 돌아가는데 처음에보다는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점점 더 모여. 점점 더 많아져. 가면 갈수록 줄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모여. 늘어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또 이 중요한 영상을 갖다가 두고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그 쇼츠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한번 뭐 그냥 한번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냥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용 방송하고 이렇더라 채널에 이제 둘 다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쇼츠라고 하면 이거 제가 방송 시작이 바로 전에 편집해서 올렸는데 벌써 12분이 왔네. 불과 몇 분 사이에.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빛나는 불꽃 작아도 나에겐 희망이 돼 넘어지고 일어나는 반복 그 꺼지지 않을 희망의 희망의 불꽃 내 안에 타올라 힘든 길을 가도 난 웃을 거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희망의 불꽃 날 살아있게 해 저 빛나는 불꽃 작아도 나에겐 희망이 돼 넘어지고 일어나는 반복 그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꽃 내 안에 타올라 힘든 길을 가도 난 웃을 거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희망의 불꽃 날 살아있게 해 저 빛나는 불꽃 작아도 나에겐 희망이 돼 넘어지고 일어나는 반복 그 꺼지지 않을 희망의 불꽃 내 안에 타올라 힘든 길을 가 이건 정말 제가 노래를 갖다 희망의 불꽃이라는 그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았는데 정말 그 한동훈이 우리의 희망 아닌가요? 희망 아닌가요? 예. 이 노래하고 지금 우리 결집한 좀 빨리 돌린 거죠. 예, 영상을. 정말 끝도 끝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여의도를 완전히 다 포위해가고 그렇게 뱅뱅 돌아가는 뭐 끝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거기 가보신 분들이. 그래서 정말 그 평론가들은 지금 이걸 뭐냐 한국 그 정치사 중에 아주 유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정당이 조직적으로 동원을 해서 뭐 버스 대절하고 뭐하고 당비 써갖고 동원해갖고 이렇게 모이는 거는 가능한데 한동훈 지금 뭐 당원 잘렸잖아요. 당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당대표도 아니고 아무 지책도 없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놓고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원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인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콘서트를 오픈을 했는데 여러분 잠실체육관이 2만 명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석이 1시간 7분 만에 매진이 됐다. 이거 정말 이런 정치인이 있습니까? 한국의 그 역사상 한동훈 같은 이런 정치인이 존재했었나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다. 믿기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이 매진된 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박상수 변호사가 올렸는데 토콘 기획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요거 이제 캡처를 해서 48초 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리자마자 아마 캡처해서 올린 것 같아요. 아레나스타. 한동훈 토크 콘서트 2026년 안에 예매 돈 1시간 7분만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동의준 성원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부대가 이쪽에 있고, 그 체육관 안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고 이제 중앙 무대에서 하는데, 와, 이 어마어마한 그 2만 명이 들어가는 이 체육관이 이게 매진이 됐다.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며칠 안 8일 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정말 이런 엄청난 열기를 몰고 다니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화들짝 놀래갖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일 의총에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왜 한동훈을 잘랐냐? 다시 복귀시켜라. 장동혁 책임지고 복귀시켜라. 왜 잘라내냐? 아마 서로 피티지게 싸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육천생 한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키로님, 반환들은 우리가 심판한다. 네, 심판, 당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사필경님, 당사로 가는 줄 알고 따라가는데 당사 앞 줬다고 거기로는 안 가세요. 그게 당사 앞에를 왜 못 가냐 하면 그 윤어게인 있잖아요. 윤어게인이 뭐 100명인가 200명이 거기다가 미리 집회 신청을 했대요. 그래갖고 거기 못 들어가게. 왜냐면 먼저 집회 시장의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하느라고 방해. 잠깐 별짓을 다 해.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버스에서 택시에서 손 흔들어 주는 분들도 많았어. 아, 정말 인천에서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여의도까지. 예, 서풀 기장님 대단하시다. 역시 그 한통령 구독자분들이 참 아, 근데 왜 갑자기 카메라가 왜 작동을 안 하지? 아이고, 됐다. 갑자기 카메라가 먹통이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이제 이렇더라 채널은 뭐야,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네, 그런 프리즘을 통해서 실물계를 좀 분석해보자. 이런 취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맥락으로 제가 이제 하나씩 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사진이 지금 뭐 엄청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요 사진은 이제 제가 그 영상으로 보여드린 이렇게 여의도를 포위하는 그런 사진이고, 예, 박상수 변호사. 행진 중입니다. 여의도 공기고 행렬이 디귿자로 꺾였습니다. 여의도 공원을 포위 중입니다. 이 숫자는 2천일까요? 20만일까요? 예, 이렇게, 예. 이 2천은 왜 자꾸 2천이냐면, 그구들이 자꾸 2천이라고 우기니까, 야, 2천 명이다, 2천 명이다 그러니까, 야, 이게 2천 명이냐, 20만 명이냐, 이렇게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경혁 최고위원이 굉장히 센 발언을 했어요. 이거 영상으로 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힘은 죽었다. 이렇게, 예, 어차피 뭐 김정은 의원이야? 지금 뭐 2년, 이렇게 갖고, 완전히 당적,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판사판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 잡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국민의 힘은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왜 거기 있어? 죽었으면 떠나야지. 떠나세요. 예?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론에 보면 한동훈 지지자들이 부당한 징계, 장동혁 사퇴해야 된다. 구호가 이제 장동혁 사퇴. 반면에 이제 광화문에서는 윤어게인 집회가 열렸다. 아시죠? 정광훈 목사가 항상 하던, 그 광화문 집회. 예. 지금 정광훈 목사는 구속돼 있어요. 예, 거기 없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하고, 뭐, 계속 이어가겠죠. 뭐 신의식도 있고, 예, 광화문 쪽은 많이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거기 또 뭐, 새끼 목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새끼 변호사라고 부목사라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CCTV로 찍은 거. 왜 교통 상황과 이렇게 이제 CCTV 찍잖아요. 이 CCTV 같다는 거는 뭐냐면 맨 밑에 화살표 보면 이쪽 위쪽 방향이 영등포역이고 아래쪽 방향이 막 되게 CCTV가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이 방향을 갖다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완전히 길을 갖다가 꽉 메우고
이게 도로로 치면 도로가 뭐 2차선을 막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2차선이 아니. 여기 딱 보세요. 이게 2차선인가요? 못해도 3차선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이 넓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동훈 팬카페에는 또 10만 명 이상 자발적 모임이다. 그리고 요 영상을 따갖고 마포대교 영등포 방면 이렇게 해갖고 올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완전히 주말 내나 이게 토요일 날 있었던 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오늘까지 했는데 언론에서도 지금 엄청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뭐냐? 아, 열정TV님, 일요 설교 방송 좋아요. 아, 이게 또 설교 방송이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그 뭐죠? 성경 구절을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하다 보니까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설교 뭐 떻게 뭐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게 언론에 지금 그 썸네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동훈 지지자들 대규모 집회, 우리가 지킨다. 한동훈은 우리가 지킨다. 그 다음에 또, TV조선, 요건 이제 채널 A, TV조선, 제명, 한동훈 지지 집회, 당 쇄신 돌입. 이 아마 당 쇄신 돌입은 뭐야, 장동혁 사퇴해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JTBC, 한동훈 지지자들 규탄 집회, 어? 또, 뭐야, 대규모 집회, 대규모 지지 집회, 제명에도 한동훈 돌아온다. 자금 이거 뭐 각종 방송에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명된 한동훈 장외세계 지금 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그다음에 MBN 제명 한동훈 장에서 새 결집. 그런데 이제 그 오늘은 무슨 얘기를 많이 쓰냐면 새 결집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어제는 뭐 그냥 뭐 장애 집회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대규모 집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오늘부터 이 단어를 언론에서 이게 한동훈 쪽에서 지금 새 결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 결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뭐 MBN도 새 결집, 채널 A도 새 결집.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는 이거죠. 제명된 한동훈이 출마 임박 물음표. 그다음에 돌아올 것 지지자들 결집. 한동훈 무소속 출마나 SBS에서 또 향후에 출마를. 그러니까 지금 많은 또 언론에서는 출마하리라는 또 가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제하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두막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방금 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님, 경찰들이 자기들끼리 한 얘기가 여기 집회는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된다며 집회가 어설프지만 질서정연하고 한동훈만 연호한다면서 희한하다고 했답니다. 정말 제가 여러 방송을 들어봐도 이 한동훈 집회 있잖아요. 한 20만 명 모였으면 정말 이 완전 쓰레기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나면 다 쓰레기도 수거해 간대요. 정말 매너 좋고 수거해 가고 그구들이 욕을 해도 반응을 안 한대. 욕을 해도 반응이 없대. 반응을 안. 정말 한동훈 지지자들의 품격이 느껴지는 집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필기 형님, 연합뉴스인가는 중계를 했어요. 예, 이건 뭐 많은 방송에서 이거를 좀 한 것 같아요. 예, 예, 동그라미님, 예, 여의도 집회 아이고, 역시 동그라미님 열성적인, 예, 질서정연하게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행진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 참여해 주셔서. 육칠년생 한동훈님, 송원석인가, 똘인가, 윤호개인, 장돌과 짝짝꿍인 놈을 원내대표로 뽑은 국짐 의원 놈들입니다. 저것들 총선 전에는 안 바뀝니다. 특히 대우경북 출신 놈들은 절대 안 받냐고 오히려 공천받기 위해 극우체제로 가길 원할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개딸당에게 뺏기면 총선에도 절대 녹록지 않을 테니 똥줄 타겠죠. 이제는 보수가 대우경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말 숙제예요. 대우 경북에서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땅이 지금 받아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냥 자기 길을 가갖고 그냥 당을 만든다.
그럼 뭐 대구경북뿐만이 아니라 아마 서울에서도 받아주지 않을까요? 예, 서울 뭐 충청도 뭐 전국에서 어쨌든 호남은 빼고 호남은 그래도 안 될 거. 과반을 못 넘길 거. 어쨌든 다른 데는 과반 넘길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 전라도를 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그다음에 이 영남, 경상도 이런 쪽은 뭐 한동훈 당을 전폭 지지할 것 같은데 두고 봅시다. 예, 소나무님 반가워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소나무님. 예, 요즘은 또 자주 오시네요. 지난번에 못 오시더니만은.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갖고 지금 콘서트도 1시간 만에 2만석 잠실체육관 매진이 됐다. 정말 이런 정치인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을 했습니다. 금요일인가 이거 방송했죠. 자, 지금 장동혁이 단식을 끝내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 이해찬 빈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정청래하고 알콩달콩 얘기를 했다. 정청래는 아이고 단식을 8일 했으면 8일 동안 단식한 날짜만큼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죽이나 미미나 이렇게 먹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아주 알뜰하게 장동혁을 갖다 대. 장동혁은 뭐 의사가 그러는데 뭐 조심해야 되고 건강 조심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한 8, 9분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둘이서 그래 그 정청래는 이 국힘하고는 악수도 안 하겠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지 뭐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 무슨 악수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건 정말 그 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동혁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양쪽을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한동훈을 갖다가 제거한 게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극우들 대표적으로 뭐 고성국 전환길 뭐 이런 친구들이 그 장벽을 앞세워 갖고 잘랐다. 이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또 이 민주당하고 연관해 갖고 왜 장동혁은 항상 이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뻘짓을 해 갖고 자꾸 이걸 덮어주냐.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 매번 그렇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보세요. 이번에도 이 한동훈 제명 그것 때문에 모든 이슈가 덮었는데 최근에 된 이슈가 뭡니까? 그럼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합당을 한다. 근데 거기 밀약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은 공격 포인트입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바로 전에 그 뭐야 합당 바로 전 이슈가 뭐죠? 그게 뭐야? 그 공천 관련해 갖고 무슨 뭐 1억이 왔다 갔다 하고 1억이 사라져 버리고 거기에 뭐 의원이 뭐 강선우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의 의원 또 그 김경희 준 사람이 뭐 강선우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한테 줬다. 아니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판국에 그걸 덮으려고 한동훈 단계 시판 해갖고 아주 강력 조치 그리고 제명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다 덮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습니다. 매번 민주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게 화기애애하잖아요. 둘이 이렇게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정성래와 너무 장동혁의 그 그윽한 눈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혁은 이게 극우의 그 배경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민주당 그러니까 세 명의 대통령이 있다고 그랬죠.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 그다음에 김어준 충정로 대통령. 이렇게 세 명의 대통령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선 게 뭐냐 장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왜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방송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그 헤롯 왕이 있었고 유대인 출신의 헤롯 왕이 있었고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라는 축독이 있었는데 이 둘이 원수지간이 앙숙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머리가 두 개니까 얼마나 앙숙이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날에는 이 왼수가 서로 친구가 됐더라. 제가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한동훈을 죽이는 데는 구구도 뭐 전향길이나 고성국도 한동훈을 죽여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새 대통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정청래, 그 김어준 또 역시 한동훈을 죽여야 된다. 왜?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는 이게 뭐야? 극우와 민주당이 친구가 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갖다가 제가 빈말이 아니라는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즘은 페이스북에 글을 잘 안 써요. 글을 잘 안 쓰는데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오늘 일요일에 글을 썼습니다. 6시간 전이라고 있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동훈. 8일 열리는 저의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새로 원내대표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 정치 비즈니스 중단하라.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제명당한 야당 정치인의 토크 콘서트에 대해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미 제명이 됐어. 이미 국힘이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거야? 이미 밝혔듯이 카메라가 껐다 켰는데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어떤 명목이든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데 비즈니스니 장사니 정치적 의미니 하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한동훈한테 돌아오는 돈은 아무것도 없다. 빵원이다. 이거 그럼 뭐예요? 아니 그 잠실체육관 빌리면 경비 써야지. 거기 출연한 사람들 뭐 하였고 뭐 엄청난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지 한동훈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빵원이다. 민주당은 진짜 정치 장사, 진짜 정치 비즈니스의 본산입니다. 진짜 정치 장사, 정치 비즈니스는 강선우, 김병기, 김경으로 이어지는 자판기식 공천 판매 같은 민주당의 공천 뇌물 장사입니다. 진짜 정치 장사, 진짜 비즈니스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축의금 수수나 줄줄이 계획되어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책 판매를 빙자해 웃돈 받기 위해 돈통 놓고 하는 출판 기념회들입니다. 민주당 김인석 총리는 청문회에서 부의금으로 1억 6천만 원, 출판 기념으로 2억 5천만 원 벌었다고 했었지요. 최악의 정치 장사. 정치 비즈니스 공천 뇌물을 수사하자는 공천 뇌물 특검을 온몸으로 맡고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제가 단 이론도 가져가지 않는 토크 콘서트를 정치 장사, 정치 비즈니스라고 폄훼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참 뻔뻔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원내대표가 이미 제명된, 이미 당원도 아닌, 국힘 당원도 아닌, 이미 제명된 한동훈한테 왜 20일 걸겠습니까? 정치장사, 한동훈이 정치장사한다. 아니, 이미 제명이라는 건 뭐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거잖아. 정치생명을 갖다가 죽였는데, 그러니까 정치생명이 죽은 한동훈한테 왜 원내대표가 굳이 나서서, 일개 의원도 아니고,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대표한다, 원내대표.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 정치 비즈니스 중단해라.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될 수 있다. 왜 한동훈을 끝까지 이렇게 쫄까요? 그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 한동훈이란 존재가 민주당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동훈을 죽여야 되는데 잘라내면 한동훈이 죽을 줄 알았는데 장동혁이라는 칼을 통해 갖고 민주당하고 극우들이 합작해가 그날에는 친구가 됐더라. 합작해갖고 장동혁이 무식하게 잘라내면 한동훈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지금 여의도에는 20만 명이 띠를 두르고 여의도를 포위해버리고 그다음에 8일날 8일은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일요일이 8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날 하는 콘서트는 오픈한 지 1시간 7분 만에 2만 석이 다 매진이 된.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하고 생각한 게 결국은 정치 장사. 어? 정치가 비즈니스냐. 이렇게 공격을 한 건데 본전도 못 차리죠.
아니, 한동훈한 싸움의 제왕인 한동훈한테 싸움을 걸면 본전을 찾습니까? 예. 본전도 못 찾고 그대로 된통어죠. 예. 잠깐 옛날 고리짝 얘기부터 해갖고 뭐 최근에 강성훈, 김병기, 김경부터 시작해서 또 최민희 결혼식 축의금 제가 뭐 민주당 의원들 뭐 책, 그다음에 김민석까지 자기가 청문회에서 부의금으로 1억 6천만 원, 출판기념에 2억 5천만 원 벌었다는 것까지 다 소환해갖고 완전 히 본전 못 찾은 거죠. 한동훈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라.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장동혁이라는 인물은 양쪽에서 지금 양쪽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쨌든 한동훈을 죽이는데 우리가 협조할게. 한동훈만 죽여줘. 극우는 극우더라도 한동훈만 죽여줘.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전향기라고 고성국하고 사이가 좀 틀어진 것 같아요. 지금 장동혁이 움직이는 게 고성국 말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향기는 지금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없고. 근데 지금 전향기는 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를 갖다가 보이콧을 다 하라는 거야. 왜? 이 선거가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된다. 전향기를 놀리는 거가요. 이 부정선거로 치러질 거기 때문에 본때를 한번 보여주는 의미에서 보이콧해라. 그러니까 보이콧은 뭐죠? 후보를 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국힘에서는 후보를 내지 마라. 이게 전향길의 주장입니다.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너 갈아치우겠다. 이게 지금 전향길이 그렇게 겁박을 하고 있어요. 장동혁을. 그럼 고성국도 그렇게 얘기하냐? 고성국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성국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고성국 TV에서 지방선거에 나올 그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후보자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방송을 해서 계속 소개를 해. 고성국이. 일설에 의하면 이게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아니 이런 소문이 너무 파다해. 그 출연자들이 돈을 내고 출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고성국은 예를 들어서 그 출연하는데 1,000만 원 내세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 출연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버는 거지. 고성국이 자기 그 뭐야 그 100만 유튜브 방송에서 광고비 쓴다 생각하고 한 번 나오는데 그래서 뭐 1,000만 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돈 받고 출연한다는 얘기가 파다해 지금 소문이. 누가 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돈을 정말 내고 출연하는 건지 확인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고성국은 왜 자꾸 그렇게 출연을 하는 방송을 하느냐? 고성국은 뭐냐? 영남 지방에 나가면 무조건 되는, 당선되는. 그냥 그 뭐야 국힘이라고 후보가 나면 그냥 눈 감고 찍어주는 그런 지역에 30석을 달라. 이게 고성국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영남의 고성국이 이제 깊게 뿌리 박고서 내가 그 30명을 갖다가 앞세워 갖고 이 제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뭐예요? 그럼 전향길 얘기하고 고성국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전향길은 어차피 또 부정선거 할 거니까 이참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콧해라. 만약에 내가 보이콧 아니고 후보를 내지 말라는 거야, 국힘은. 국힘 후보 내지 말라. 그럼 뭐야? 보이콧을 만약에 안 내면, 후보를 내면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전향길은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떠들고 있다고 그래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잠깐, 얘네들은 그 조그만 권력이라도 주면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지네들끼리도 그렇게 물고 뜯고 난리를 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또 써주신 글이 있어갖고 제가 읽고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아, 예, 소나무님. 네, 경북이 아주 문제입니다. TK. 어제 광주, 전주권 집회에 오셨어요. 사실 광주나 이런 그 호남 지방에서도 사실 한동훈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한동훈이 당대표일 때 그 뭐야 호남에서 국힘 지지율이 10%가 넘었거든요.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과반은 넘길 수가 없어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소나무님 이미 통일교 조사 안 할 것 같아요. 장동이 합의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특검 하겠다고 정청래가 그러지 않았나? 동그라미님, 아, 운영진 분들이 따뜻한 음료 제공해서 참석을 하신 분의 경험담이십니다. 운영진이 따뜻한 음료도 제공하고 감사했고요. 쓰레기 한 톨 없이 정리 깨끗 뒷처리 깔끔하게 했습니다. 예, 정말 쓰레기까지 다 청소해 갖고 가는 그런 시위라고 합니다. 경찰들이 처음 보는 시위죠. 소나무님, 장동 저 인간, 새, 새 너무 잘해요. 뭔 짓을 했는지, 지방에서 왔다고, 떡도 편지까지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떡도 준비하시고, 손편지도 준비하시고, 67년생 한동훈님, 신천지도 대구 경북을입니다. 아, 그래요? 신천지, 대구 경북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저것들을 당에 끌어들여 전 국민 본선 전에 당 경선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니 제대로 된 주자가 잘리고 신천지와 극우 입맛에 쪼다들이 국민 앞에 나오니 대우 경북 빼고는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요. 대우 경북 수준이 60년, 70년대 마인드이고 그들이 당권과 경선을 저하한다면 과연 전국구 어디에서 희망이 있을까요? 이거 좀 지켜볼 일인데 사실 대구 경북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지지도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을 잘랐다. 그럼 대구 경북에서 좀 반란이 일어나요. 아니 물론 이렇게 뭐 완전히 뭐 고착화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전만큼은 당선 안 될 것 같아요. 대구 경북도 그 전만큼은 숫자가 줄면 줄었지 그렇게 유지도 못할 느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유지도 못할 것 같다. 숫자가 많이 민주당한테 많이 뺏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소담이 한동훈님 정답입니다. 김지원도 고성국 작품. 김지원하고 고성국이 또 친하구나. 예, 윤건이 계엄 전부터 단계로 끌어내리 쇼 했더라고요. 아주 더러운 인간 윤건이. 네, 육천생 한동님, 이제 정통보수를 지탱할 지역 기반은 한동 고향 충북, 한동훈 제2의 고향 서울, 한동훈 인기 좋은 부산, 경남으로 옮겨야 한다고. 그래야 전국구 가능한. 정말 분석력 뛰어나시네. 음, 네. 사실 충북, 한동훈의 고향, 충청도 한동훈 해볼 만해요. 그렇습니다. 네, 충청도. 충북, 그 다음에 서울, 제2의 고향 서울, 그 다음에 부산, 부산은 뭐 한동훈 열기 뜨겁고, 경남으로 옮겨야 된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계룡사님, 당이 얼마나 개판이면 개꾼들이 좌지우지하네. 아니, 이제는 걔네들이 개꾼 아니야. 걔네들이 주인이에요. 고성국 전환길, 장해찬, 이런 애들이 박민영, 이런 애들이 주인이에요, 이제는. 야, 지금 정광훈이 얼마나 감옥에서, 정말, 가슴을 칠까요? 감옥만 안 갔으면, 구속만 안 됐으면, 완전 정광훈 판일 텐데, 지금. 국힘이 정광훈 판일 텐데, 아이고, 나를 갖다가 구속시켜갖고 이 녀석들이 이 좋은 기회에 내가 이 방구석에서 뭐하고 있노? 그럴 것 같습니다. 육천생 감독님, 신천지 수사는 할 수 있어도 신천지와 극우 사이비당원은 위원정당 해산 전에는 절대 내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신천지 통일교 극우 이미지가 계엄내란 이미지와 겹쳐서 국짐에 각인되어 있어서 상식적인 국민들이 도저히 표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사이비 이미지 때문에 한동훈이 국힘 당대표 되어도 표적입니다. 국힘 당대표가 될 리도 없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된다 해도 한동훈을 따르진 않죠. 왜냐면 극우정당이 되기 전에도 한동훈 당대표 했었잖아요. 그때도 한동훈이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뭐 더 악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 극우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극우당 되기 전에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한동훈이 뭐 돼요. 그리고 뭐 한동훈이 우리가 이제 목표가 22대 대통령 선거인데 그때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자. 한동훈은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뭐 천지개벽이갖고 대선 후보가 된다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국힘 후보로는 무조건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그 착각에서 빨리 어떤 분은 빨리 뭐 국힘을 접수해 갖고 이 다 내쫓고 구구들을 갖다가 내쫓고 다시 접수를 해서 새로운 어떤 걸 만들면 된다. 아니, 말이 쉽죠. 말은 가능한 건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가능성 저는 0.1%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 네, 김영희님, 대우 경북 사람들 이제는 좀 깨어나 무조건 국힘을 찍지는 말아야겠죠. 이진숙은 수갑찬 손을 높이 드는 모습 보니 저 여자 정치하려고 저러고 싶나 싶더니 고성국에 착 달라붙어서 대구 보궐 시장 노린다는 거죠. 감도 안 되는 여자 윤 어게인 때문에 김문수가 대권 후보가 되질 않나. 윤이 국힘을 뽀개는군요. 네, 어쨌든 간에 뭐 윤석열이 스스로 뭐 뽀개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뭐 그거는 성취했네요. 근데 또 이 사실은 또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고성국한테 이진숙이 딱 붙었다. 아마 고성국 TV에도 출연하고 막 그러는 모양이죠.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나무님, 한동훈님 맞는 말씀인데요. 수성갑, 이진숙이 나온다. 수성갑에. 네, 김색 한동훈님, 그래서 신당 창당만이 답이라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신당 창당을 해야 돼요. 그거 지금 이 정답을 놓고 계속 피해 다니고 있는데 1년 넘게 정답을 갖다가 뻔히 알면서도 계속 지금 피해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성역 구절을 하나 인용을 할 텐데 피해 다닐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 소나무님, 절명에는 몸복이, 야당복이 많다. 요즘 뭐 패널들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김영희님, 대구 외곽에 대학교가 많은데 거의 다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이 신천지가 그들을 많이 포섭한다고 합니다. 예, 요거는 옛날에 통일교가 그 뭐야 원리연구회라는 거를 대학가에 만들어 갖고 많은 젊은이들을 그냥 숙식을 해줘요. 예, 공짜로. 그 대신에 같이 뭐 서영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조건으로 해서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원리연구회라고 지금도 이럴까 모르겠어. 그걸 근데 신천지가 또 이어받았군요. 예, 소나무님 꼰대들 45명 박근혜 탄핵자들 완전히 난 국힘은 희망이 없어요. 소나무님 이만희는 100세 시대가 정말 이만희 나이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몇 세? 최소한 80은 넘지 않았을까 지금? 이만희 나이가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아시는 분? 그런데 지금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나왔는데 자, 이 신지호 의원이 장동혁파의 검거가 된 윤어게이다. 이렇게 해서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했어요. 자, 연합뉴스에 뭐라고 나왔느냐? 지도부 핵심 인사는 연합뉴스에 전 국민이 윤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잊을만 하면 그들이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1차 쇄신안 발표 때도 윤어게인, 내란, 윤석열 등을 거론하는 것은 해당 행위라는 문구가 포함될 뻔했다가 빠진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거야. 앞으로는 단어를 갖다가 국회만에서 윤어게인, 내란, 윤석열 이 단어가 금기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캡처해갖고 신지호 의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장동혁파의 금기어가 된 윤어게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파는 윤어게인,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쓰면 해당 행위자로 간주하려 했다. 앞장서서 윤어게인을 외치더니 제대로 된 전륜 선언도 하지 않아 놓고 생사람 때려잡겠다는 쿠데타 세력다운 발상이다. 그런데 이왕 이럴 거면 윤석열 사진을 당사에 걸어놓자고 한 고성북부터 때려잡아라. 그래야 영이 서지 않겠는가? 요건 뭐냐면 그 언론에서는 무슨 뭐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자 요것만 나왔는데 실적으로 고성국이 주장한 건 뭐냐? 전두환과 윤석열 사진을 당사에 걸자. 이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사진 걸자. 그것도 고성국이 주장한 거다 동시에. 참고로 어제 국회 앞에 윤호개인 집회는 초라한 규모는 고사하더라도 개 XX, XX농과 같은 사육이 난무한 난장판이었다. 불구대천의 원수 한동훈 축출에 성공했는데
이들은 왜 폐잔병의 모습이었을까? 성공했으면 승자 잔치를 베풀어야지. 왜 이렇게 초라하게 그냥 몇 명 모여갖고 끝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소나무님이 알려주셨는데 94세. 저는 정말 94세까지 됐는지는 몰랐네요. 80세는 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94세면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아니 정말 왜 이단의 교주들은 이렇게 쟁수를 뭐 좋은 거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처먹나? 아니 통일교 어머니도 지금 90 몇 세 아닌가요? 거의 지금 100세 가깝지 않나요? 통일교 어머니가? 야, 이만희도 신천지 아버지도 94세네. 하지만 세월을 이길 정사는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고성국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거예요. 자, 위도우니에 올라온 건데 바지사장 장동혁 이건 누구나 다 알아. 바지사장인 거 장동혁이 고씨 지령 완수 중 그래서 한동훈과 함께 보내야 될 사람은 오세훈이다. 요걸 언제 방송하냐? 30일 날 방송했다. 금요일이에요. 30일이면 최근입니다. 고성국 TV 생방송 21월 30일 그래갖고 한동훈과 보내야 될 오세훈이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2만 명이 시청 중이야. 이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구구들도 고성국한테 결집을 하는 모양이에요. 2만 명이 동시 시청한다. 이게 정말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국힘은 위험한 고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못 고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동훈을 갖다 좀 묵상해 보면 어떤 묵상이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키워드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한동훈한테 비유하자면 한동훈의 이 고난은 뭐 20년, 30년 가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잠깐 고난을 당한.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동훈을 어떻게 하느냐? 온전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고 한동훈을 강하게 만들고 한동훈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자, 영어의 단어 보면 여기 있죠. Restore, Strong, Firm, Steadfa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한동훈은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킬 사람이 없어. 당이 없잖아, 일단. 당이 없고, 그 한동훈을 갖다가 지키는, 지금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누가 하나 제대로 나서갖고, 뭐 하는. 그러니까 겨우 지금 하는 게 뭐, 16명이 성명을 냈죠. 장동혁 사퇴해라. 하고 성명을 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의원총회를 갖다가 요청을 해갖고, 월요일 날 급하게 이제 의총이 수집이 되는 말인데, 과연 그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좀 갈리는 게, 지금 국회의원들은 되게 덜 급해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영향이 있긴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는 영향.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배지가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총선이 한 2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뭐야? 지방선거를 나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래버리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나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금 한동훈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한동훈 표를 갖다가 중도표를 흡수해갖고 당선될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그 장동혁하고 그것도 깨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분노 폭발이 되는 거고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이게 편치 않은 게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 때 만약에 뭐 배현진이다. 그럼 그냥 송파다. 그럼 송파 이제 구청장이 있죠. 지방선거에. 구청장이 있고 뭐 의원이 있습니다. 시의원. 배현진은 또 이게 뭐야? 위원장이죠. 국힘의 서울시 위원장. 근데 만약에 서울시의 그 위원들이 다 민주당에 장악이 되고 그럼 아무것도 못 해요.
뭐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이거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계속 딴지 걸면은, 할 수 있는 게,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자기 지역구가 움직이려면, 이게 조직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구청장이 민주당이야? 예를 들어서 뭐, 송파 구청장이 민주당이 되고, 구의원들이 다 민주당으로 장악이 돼버리면, 아무리 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해도 뭐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 안 움직이면 그만이지. 예?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2년 후에 그러면 다시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임파서블하다. 국회의원 당선 못 된다. 아니, 이 조직력으로, 선거는 항상 조직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가, 한동훈이 그게 무슨 선거가 될까? 이게 당의 이름으로 나가야 이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선거 나갔는데 무소속으로 대통령 갔다. 이게 될 리가 없죠. 선거는 무조건 조직력입니다. 예, 인기도 중요하지만 조직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었어 그때. 우리 경제를 살린 이명박. 하지만 엄청난 조직력, 그러니까 거기 신천지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다 뭐야? 조직력을 움직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정말 22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재건하겠다. 그러면 당을 만드셔야 돼요. 당을 만드셔야 돼요. 당이 없이. 당이라는 건 뭐예요? 조직력을 의미하는 거. 당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당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 왜 꼭 있어야 되느냐? 선거로 정치는 선거로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선거 때 조직력을 갖다가 발휘해.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여의도에 20만 명이 모였지만 이 사람들 그냥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사실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당에다 흡수를 해갖고 한동훈 당이라는 그런 거에 흡수를 해갖고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지침을 내려주고 어떤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와갖고 지금 뭐 말하기는 좋지. 다 자발적으로 왔다. 뭐 누가 억지로 떠민 사람 없다. 자발적으로 왔다. 이거는 미담이에요. 그냥 미담. 미담에 속한 거고 정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미담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의 당을 갖다가 빨리 만들었으면 만들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예, 김영희님, 고성국은 한동훈 썸네일 달면 실시간 2만인데 그 외에 주제 다르면 실시간 14,000명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동훈에 관심이 많다. 걔네들도 어떻게 한동훈을 줄일 건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동훈 대표를 묵상하면서 또 구절을 갖다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자면 다만 이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얘기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이클인데 자, 한동훈이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면 인내를 해야 돼. 뭐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 견뎌갖고 인내를 하면 그러면 연단으로 들어가죠. 이 연단 한자어인데 앞에 쇠군병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담금질할 담금질할 담입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에다가 쇠를 갖다가 싹 담금질하는 거죠. 이렇게 담금질에 하면 대장장이가 딱 꺼내갖고 망치로 엄청나게 사정없이 두들기죠. 그러면서 자기 그릇을 한동훈의 그릇을 점점 한 번 해갖고 끝나느냐? 한 번 해갖고 그릇이 안 되죠. 그래갖고 또 시켰다가 또 담금질하고 면다시키고 또 두들겨갖고 더 넓히고 해서 우리의 최종 목표인 22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다가 적었는데 자 이건 이제 이게 원래 영어 문장인데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The place of your assignment is the place of your refinement. 당신이 지명된 것, 어사인된 것, 그곳이 당신이 연마되는 곳이다. 이 어사인을 누가 했을까요?
어사인을 하나님이 해주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갖고 한동훈 대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깨박을 치는 바람에 갑자기 당대표가 사표를 내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비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한동훈을 갖다가 픽업해갖고 총선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당대표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쫓겨나고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제명돼갖고 또 쫓겨났다. 그러면 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한동훈을 갖다가 왜 그렇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한동훈이 지금이라도 뭐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그냥 법무장관 그 한 다음에 그냥 나와서 뭐 김앤장이나 이런 5대 로펌 있지 않습니까? 연봉을 갖다가 뭐 수십억 수백억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 능력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변호사로 의사에 남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정치인으로 어사인을 했다. 그럼 그 어사인된 장소에서 그 지명된 하나님이 지명된 그 정치인이라는 한국 정치라는 장소에서 지금 뭐예요?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계획이 있다. 플랜이 있다. 이런 얘기죠. 육천생 한동님, 신은지 국힘전신 새누리당, 신누리. 아, 새가 신이고 누리가 천지, 번역하면 신천지다, 새누리가. 새누리 당명 정할 때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냥 소문이고 억지 공격이고 기우인 줄 알았는데 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요즘 들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아리 틀고 있는 저것들 절대 못 쫓아냅니다. 위헌정당 해산 외에는 현행법으로 축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고쳐 쓴다니까요. 고쳐 쓸 수 있는가? 자정 능력을 이미 오버해 버렸다니까요. 자정 능력 오버해. 여러분 이 고무줄도 이게 텐션이 있어갖고 용수철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다시 이렇게 축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확 잡아뜨리면 다시 이렇게 축소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미 끝났어요. 국힘은 이게 확 늘어져 갖고 놔두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탄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정청래에 의해서 국힘 위원정당 해산이었고 없어지든지 아니면 한동훈이 이미 제명이 됐잖아요. 제명이 됐으면 국힘의 미련을 버리고 이게 못 고쳤으면 내가 노력을 그동안 3년 동안 했는데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뭐예요?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끝까지 국힘하고 싸운다는 게 그거들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재건이나 이런 걸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나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소진을 하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금요일 날 방송한 그것이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통영 방송 라이브 이렇게 보면은 지금 금요일 날 이현정 3685 이렇게 클릭이 뭐 다른 거보다는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많은 분들이 여기 공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현정 위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동훈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3의 길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돼요. 지금 이 민주당 정권 갖고는. 그리고 이 국민의힘 정당은 완전히 70년대 60년대로 돌아가는 정당이에요. 네. 도저히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세력, 이게 바로 제3의 길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혁신당이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들은 함께 모이십시오. 내 삶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안 세력이네, 수권 세력이네 라는 느낌을 들도록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건 뭐 당내에서 뭐 제명 처리하고 나발이고 하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제명 뭐 이거 지금 처리한다고 해서 국민이 바뀌어지나요? 한국판 예. 제3의 길이 이제 시작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 깃발을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들을 자격이 있다. 이제 한동훈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지. 지금 그 이현정 논설위원회 그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 계속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국힘 안 된다, 민주당도 안 된다, 개혁신당도 안 된다. 그럼 뭐 어떤 당이 된다는 거예요? 당이 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끌고 나갈 당이 없다는 거. 그 수권 세력, 그런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한동훈이 그거를 해야 된다. 한동훈 당을 만들어서 한동훈이 이제 수권 세력이 돼야 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좀, 제 말은 안 듣더라도 이현종 논설위원의 말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 좀 경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저야 뭐 1년 전부터 이걸 누누이 강조해서 떠들었지만 저는 네임밸류가 없잖아요. 이현종은 그래도 네임밸류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얘기하면 좀 들어라. 내 말은 안 들어도 이현종 얘기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필근영님, 조갑재님이 집회에 취하지 말고 돌아가서는 할 일을 해야 한다고 2호선을 교수에서 그만두게 학교에 항의 등 행동으로 옮기라는, 예, 조갑재 선생이 또 마이크를 잡았죠. 예, 토요일 날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군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 교회인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 목사님들은 교회 집회 다 참석을 하라고. 특히 뭐 부흥 집회나 특별한 무슨 뭐 2박 3일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외부 강초회 그럼 거기서 뭐 찬양하고 막 손 들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뭐 정말 여의가 조사오니 그냥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예. 저도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뭐예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일상 현실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조합을 시켜야 된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필드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만 명 모였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을 해갖고, 이 한동훈 쪽에서, 봐라, 한동훈 진영에서 이렇게 많다. 이게 만족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국힘을 접수해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정말 하수 중에 하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새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열망이 뭐냐. 그거를 갖다 잘 분석하셔서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길을 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갑전 선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육신원생 한동님, 국정당원 구성이 저러할진데 어찌 한동훈이 국정장도단 이 쓰레기 집단에서 그 올곧은 뜻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지요? 네, 불가능이죠.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가 우리의 열망을 좀 잘 읽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한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일요일 저녁 이렇게 또 쉬시는데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월요일이죠. 혹시 월요일 제가 이렇다라 방송은 일주일에 딱 한 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좀 실물계를 분석해보자. 그래서 성경 구절도 좀 인용하고 영적인 얘기. 하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통령 채널 이름이 다릅니다. 다른 채널에서 7시 30분 매주 매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우리 이렇다라 채널에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10,000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또 만천 명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일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육칠생 감독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예, 저도 참 반가웠습니다. 예, 베로이코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정치 1번가 종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연 종로는 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근데 정말 걱정이 많아요. 아니, 될 데가 없어. 국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될 데가 없어, 지금. 예, 민주당이 힘들지 않을까.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힘이 된들 낮을까요, 나라가? 예. 그러니까 참 그렇다고 개혁신당이 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아, 참 처량한 신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